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참마쌤입니다. 오늘 또 저녁 시간을 또 한번 달려봐야죠. 저녁 맛있게 드셨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셨고 드셨을 테고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나름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침 오전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오후 되니 갑자기 막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급등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코스피는 1.32% 올랐습니다. 2722.99. 기관 애들이 3,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갑자기, 전 기관 애들이 사기 시작했고요. 이때다 싶어서 개인들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좀 팔았죠. 코스닥도 1.02% 올랐고요. 1.02% 오르니까 847.99로 마무리됐네요. 기관애들이 1174억, 외국인들이 642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애들이 1588억 정도 매도를 했죠. 에코 프로비엠이 오늘 막판에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6.2%나 올랐고, 에코 프로가 한 3.5%나 올랐습니다. HLB가 10.8% 올랐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닥 막판에 참 좋았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요즘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뭐 이복현 금감원장 뭐 공매도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더니 다시 발을 뺐어요. 발을 대통령실에서 한번 쪼았는지 갑자기 이제 후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신뢰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신뢰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 금감 원장이 이제 시스템 완전 구축 시기를 내년 1분기라고 이제 밝힌 데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복현 씨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설레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돼요. 안 돼 있으면은 또 장난질한다고 공매도 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이 별짓을 다 합니다. 이 돈에 환장한 놈들이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이죠.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하면서 올해 6월 말을요 금지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이복현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요.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하고 그 전체를 묶는 중앙 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4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원장은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약 80에서 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은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제기가 가능한지 이제 검토가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를 하되 재개가 어렵다면은 국내외 투자자들한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를 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앞서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이죠. 미국 뉴욕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었어요. IR 그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 계획들은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기술적이나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어떤 타임의 그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시장하고 이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 이후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은 20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요.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이외에도 이번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니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앞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에 주가가 하락한 2009년에서 12년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전현직 그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네 보니까 좀 우리나라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했다고 인정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진 바 있죠.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김 여사건 뭐건 다 필요 없고 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이 나쁜 놈들 다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사건, 이런 사례가 없어야겠죠. 이거 괜히 이게 순수한 개미들만 피해보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들은 말 그대로 진짜 다 목을 쳐야 돼요. 이런 놈들을 다 목을 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 보면은 참 깝깝해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공매도는 힘들다는 거고 당장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가는 75,300원에서 시작을 해서 74,000원까지 떨어지다가 7,2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7, 8위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빠지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이 외인들은 막 950만 주 아주 신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막판에 기관 애들이 330만 주 몰아쳤습니다. 개인들은 많이 샀고요. 500만 주 정도 이상 샀고 오늘 많이 판 애들 보니까 모건 애들이 453만 주, 메릴린치 312만, 313만, 노무라 183만, JP 53만 주 정도 이렇게 몰아쳐서 매도를 했고 JP는 또 65만 주 정도 또 사긴 샀는데 하여튼 모건 스탠리들이 많이 팔았네요. 멜린치들하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좀 빌빌 거리다가 본주처럼 막판에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에 튀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63,700원까지 가더니 막판에 한 1,100원이나 빼네요. 62,600원으로 끝났고 외국인들이 한 6만 주, 기관애들이 한 1,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들이 57,0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외인들이 좀 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매도로 전환했네요. JP 39만, 맥쿼리 26만 정도 매수했고 UBS 32만, 모건 스탠리 31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다. 제가 볼 때는 좀 느낌이 그래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향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